혹시 밥만 드시고 그대로 앉아 계신 건 아니신가요? 조금 쉬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게 제일 편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며칠 전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잠깐 쉬어야 몸이 좀 덜 피곤하던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되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문수 어르신, 올해 73, 30년 넘게 아침 식사 후엔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는 게 일상이었던 분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고 그렇게 지내시던 어느 날 요즘은 밥만 먹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지는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은땀, 어지럼증,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고 결국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사 후 혈당 쇼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컸습니다. 노년층은 식사 직후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어르신의 밥상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의 마지막 질문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요? 안녕하세요. 내분비 내과 전문의 74세 이정훈 박사입니다. 저는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 쉬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의 운명이 바뀝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그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몸이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바꾸면 당신의 혈당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약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구나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추천한 혈관 청소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막힌 혈관까지 깨끗이 비우고 싶은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구독해 두시면 그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식후 졸림. 그게 시작입니다. 그 질문의 실마리는 바로 식사 후 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밥만 먹으면 그렇게 피곤해질까요? 아직 소화가 안 돼서, 혈압이 낮아서. 하지만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라면요. 혹시 식후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고 몸이 눕고 싶다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부터 이미 몸 안에선 혈당이 요동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몸 안에서는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대전 서구에 사는 이순희 어르신 82세, 예전엔 식사 후 바로 뒷정리를 하거나 산책도 나가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지? 조금만 누웠다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에 어르신은 그렇게 매일 밥, 소파, 낮잠 이 순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정말 몰랐어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눕는 시간은 처음엔 5분이었고 이제는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음식은 당으로 바뀌고 몸 안의 혈당 수치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낮추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반동처럼 혈당이 뚝 떨어지죠. 이 과정을 겪는 몸은 피곤하다, 졸립다, 어지럽다며 에너지 전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게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던 신호였다는 걸 그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식사 후의 졸림은 몸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자고 말하는 비상등일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활동량이 낮은 노년층은 혈당 스파이크 발생률이 최대 2.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안에 눕는 습관을 가진 고령층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즉, 식후의 행동이 당뇨 위험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식후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 절대 눕지 않기. 둘째, 자리에서 3분 정도 천천히 걷기. 셋째, 앉을 땐 허리를 곧게 펴고 앉기. 그런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그래요.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당연히 건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걷기 어렵다면 자리에서 다리만 천천히 들어도 좋습니다.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눕지 않는 것. 몸이 눕는 순간 혈당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누우면 몸은 편하지만 당신의 혈당은 더 힘들어집니다. 딱 3분, 그 3분만 움직여도 당신의 몸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좀 쉬는 거, 그게 무슨 병이래? 이순희 어르신의 그 말,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다르게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몸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다는 말만 믿고 따라했던 그 습관입니다. 쉬는 것도 문제지만 때론 너무 열심히 움직이는 게 몸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좋다는 말도 때로는 몸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식후 운동입니다. 그냥 좋다고만 알려진 이 습관, 혹시 오히려 내 몸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후 걷기 좋다는데 진짜 무조건 해도 괜찮은 걸까요? 병원에서도 TV에서도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식사 직후 운동으로 몸이 더 나빠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경남 김해에 사는 이기영 어르신 68세. 평소 건강을 정말 잘 챙기시던 분입니다. 밥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식후엔 무조건 5,000보 걷기를 매일같이 실천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30분도 쉬지 않고 바로 나가셨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던 오후, 두 번째 골목을 돌던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주변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계단 앞에서 무릎이 풀렸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였습니다. 응급실에선 식후 저혈당 쇼크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그게 위험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이기영 어르신은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십니다. 식후 운동은 좋다는 말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틀리진 않죠.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강도입니다. 식사 직후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 혈당을 빠르게 낮추려고 반응합니다. 밥 먹고 움직이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였을까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 즉 어지럼증, 실신 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는 혈당 회복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고강도 운동을 한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저혈당 쇼크 위험이 3.1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몸에 무리가 덜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식사 후 20분에서 30분은 휴식. 둘째, 그 후 짧게 산책. 말할 수 있는 정도 속도로. 셋째, 처음엔 5분부터 무리하지 않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서성입니다. 그것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격하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걷거나 창문 앞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혈당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식후 바로 걷는 게 위험하다니 처음 알았어요. 운동 좋아하는 아내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이런 반응이 실제 상담 중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하자마자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잡힌다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걷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식사 후 혈당 변화 확인, 그 후 가벼운 활동, 이 순서가 지켜져야 몸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기영 어르신이 퇴원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남들 하란 대로 한 건데 그게 나한텐 안 맞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셨습니다. 그냥 좋다는 말에 내 몸의 리듬을 맞추지 못했네요. 식후 운동은 몸의 타이밍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몸이 말할 시간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몸은 누군가의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당신만의 리듬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내 몸의 리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행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동도 어렵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작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혈당을 완충시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당신의 혈당을 완충시켜줄 단 하나의 동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밥만 드신 후 뭐라도 해야지 싶어 갑자기 부엌을 왔다 갔다 하시진 않나요? 혹은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바삐 움직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몸이 개운해지기보다는 더 피곤하고 숨이 가빠진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혈당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 77세, 20년 넘게 집안 살림을 혼자 다 해오신 분입니다. 어르신의 일상은 늘 부지런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엔 바로 설거지를 하고 방도 정리하고 10분 이상을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찌뿌둥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식후만 되면 숨이 차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격한 혈당 변동이 원인이었고 의사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방식과 리듬이 잘못됐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되며 에너지 집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갑작스럽고 강한 활동은 혈류 분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혈당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주변이 급격히 수축되거나 심호흡 없이 움직이면 인슐린 분비도 비정상적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소화 중인데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네 하며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땐 부드럽게 복부를 중심으로 자극하는 움직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쿄대 내분비 연구팀에 따르면 식후 30분 동안 복부 스트레칭을 병행한 그룹은 스트레칭 없이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평균 18%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상체 회전 및 폭식 호흡을 함께한 경우 복부 인슐린 민감도가 더 높게 유지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첫째, 벽을 짚고 좌우 상체 트위스트 10회. 둘째, 복부 스트레칭과 폭식 호흡 5회. 셋째, 빠르지 않게 약 5분간 부드럽게 반복. 이게 어렵진 않은데 막상 실천하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저는 요즘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남편한테 맡기고 벽 짚고 몸 비트는 거 먼저 해요. 이 동작 하나면 됩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몸은 강도보다 리듬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식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부 중심으로 상체를 움직이면 장운동도 촉진되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 약 없이도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방법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나눌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밥만 먹고 나면 더 피곤하던 몸이 요즘은 덜 무겁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아낸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밥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몸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단순한 질문이 어떤 분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밥 드시고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그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앉았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 그 낯선 단어 속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이 숨어 있었죠. 몰랐어요. 그냥 졸릴 뿐이었는데 좋다니까 걷긴 했죠. 그게 저한텐 독이었네요. 이렇게만 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들은 당신과 같은 어르신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늘 좋다는 정보만 쫓았지만 정작 내 몸은 나한텐 맞지 않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저 편하다고만 생각했던 행동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 행동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첫째, 식후 30분간 눕지 않기. 둘째, 무리한 걷기보다 천천히 움직이기. 셋째, 복부 중심의 부드러운 스트레칭 5분. 이 세 가지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약이 없어도 혈당을 완충시킬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밥 먹고 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 질문 하나가 어떤 사람에겐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작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게 익숙해졌다면 이젠 딱 3분만 일어나 주세요. 무리해서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가에서 한번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들이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식사는 매일 반복되지만
그 후의 행동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혈당을 위해 좋은 선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추천한 혈관 청소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시진 않나요? 그런 분들일수록 혈관 속이 먼저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식후 혈당을 지켰다면 다음 영상은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혈당과 혈관은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혈관을 비워줄 음식들 의사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늘 건강하세요.